원래는 귀멸의 칼날 영화를 그냥 완전 노베이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무한성으로 가는 그 마지막 시즌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합동 강화 훈련편은 어떻게든 보고 영화 개봉날 아침을 맞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즌 5구나.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간단히 앞다리 수육 좀 삶았습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탄수화물 좀 적게. 맛있어요, 이런 게. 자주 먹는 편이에요. 탄지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난다 그래. 저작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저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옷이 바뀌었죠? 다음 날입니다. 어제 저녁 먹으면서 귀멸의 칼날 시즌 5 5편 봤습니다. 3개가 남아서 오늘 3개 보고 내일 아침 조조 영화로 딱 보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어려웠습니다. 소년 만화 특유의 리액션이 있는 만화잖아요. 특히 그 노란머리 친구 제니츠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저렇게 호들갑 떨 상황이 아닌데 너무 호들갑 떤다라는 느낌. 오히려 저희 와이프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귀멸의 칼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탄지로도 몰라요. 네츠코도 몰라요. 근데 즐겁게 보더라고요. 신기하게. 잘 만든 만화는 끝에 시리즈를 봐도 앞에 게 쫙 이해가. 맞아. 와이프가 귀사일 때도 모르고 주도 몰라요. 염주, 수주 해가지고 대장님들 이름이 주잖아요. 그것조차 모르는데도 그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항상 챙겨볼 수도 없고 뭐 놀다가 뭐 학원 갔다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갈 수 있게 배려 있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어쨌든 보고 간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제가 극장판 보러 가서 소년 만화 특유의 호들갑 리액션을 봤으면 순간적으로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한 5편 보니까 슬슬 적응이 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시즌 5가 이렇게 주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회차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좋던데. 캐릭터 설명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포켓몬 같았어 내 입장에서. 물의 타입, 불의 타입 막 이런 거 있잖아. 물 포켓몬, 불 포켓몬, 뱀 포켓몬도 있었잖아. 그치? 내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 입덕하는 거지. 그치. 살짝 나는 좀 뱀이야. 뱀. 오드아이 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무한성에 가면 탄지로가 다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 1대1로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주가 듣보잡이에요. 그러면 듣보잡하고 듣보잡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들을 이렇게 한 회 한 회 우리가 애정에 빠질 수 있게 성격 설명도 하고 약간 배경 설명도 해주고. 우리 또 만비의 칼날 발톱 보여줘. 칭칭칭. 그러면 남은 3편 한번 또 보자고. 귀살대 최강 가보자. 잘 만들어. 이거 마지막 장난 아니네 이거. 와, 지금 8편 마지막 봤는데 8편은 지금 당장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무잔 재생하는 것부터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TV 애니메이션 같았는데 8편은 영화야. 그냥 영화야. 그리고 내일 개봉해서 너무 다행이야 이거. 이걸 보고 어떻게 더 기다려. 와, 진짜 퀄리티 죽인다. 3D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와, 대박이야 대박. 그 전까지는 조금 집중 흐트러질 때가 많았는데 주들 전원 집결해서 저 재생 속도를 어떻게 늦추면서 저걸 아침까지 버티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반전이 너무 여러 개 있었어가지고 무잔이 일족의 집에 혈혈단신으로 찾아왔음부터 일단 반전이었어.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또 키워드가 나와. 혈귀는 무잔만 죽이면 전체가 다 죽는다가 나와. 결말로 향할 수 있는 엄청난 키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무잔이 결국 어르신을 죽여버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르신의 자폭이었어.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 소년 만화라고 믿어지지 않는 전개야. 앞에 막 개그치고 이런 것들 있잖아. 마지막에는 농담 하나 없이 다들 그러니까. 얼굴색 싹 변해가지고 무잔을 향해서 전원 돌격할 때 무잔의 입꼬리가 싹 올라간 순간 아차 싶었잖아. 와, 근데 거기서 그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무잔이 이거를 뚫어내서 무잔을 쫓아가니까 거기가 무한성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와, 근데 그냥 무한성을 소환할 수 있는, 생각해보면 1편에 스포가 있었던 거야. 2명이 이렇게 딱 언덕 넘어가니까 갑자기 성이었잖아. 타노스 타노스가 이거 스냅 쳤을 때 결국 치고 말았네 이 느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내일 영화 시작하면 추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치? 엄청 재밌겠다. 너무나 감명 깊게 이틀 저녁에 걸쳐서 귀멸의 칼날 시즌 5 다 봤고요. 이미 너무 완벽해요.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즌 5의 마지막 편만 봐도 돼요. 마지막 편만 봐도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자, 반비 이리 와봐. 반비도 너도 무한성으로 떨어진다. 와!
아름다운 서울의 아침. 지금은 7시 40분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 개봉일이고요. 10시 예매를 했었는데 참지 못하고 8시 반 조조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아이맥스예요. 정말 운명처럼 좋은 존에 딱 2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누군가 아마 캔슬을 한 거겠죠. 바로 겟했고요. 영등포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얼마만인지. 그러니까 출근길에 나오면요, 차들이 바이브가 달라요.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게 거침이 없어요. 호전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적의 효율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매일 아침 반복하는 길이니까. 사실 어제 자기 전에 한 번 더 봤어. 그 장면, 무한선 끌려 내려가는 장면. 감동이죠? 충격이었어 정말. 주인공의 이름 뭐 무잔만 지금 오빠가 알려줘서 알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몰라. 딴지로 모르고, 딴지로. 주들은 이름은 어렵지. 뱀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냥. 나는 그렇게 외우고 뱀. 있어. 뱀, 뭐 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타임스퀘어 도착했습니다. 8시 반 영화인데 지금 10시 반이니까 여기가 안 열려요. 저기 열려 있는 것 같다. 지금 막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침에 와가지고. 자, 여기 4층 CGV가 보이고요. 고요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와보는 거 완전 처음이에요. 사람 바글바글 할 때 와봤는데. CGV.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IMAX.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11시 20분이에요. 밥 먹으러 와야겠다. 너무 재밌는데? 재밌었어. 진짜로 재밌었어. 일단 예상한 대로 상현들하고 1대1은 아니고 1대2 같은 느낌으로 앞에 무한열차에서 두 한 명이 상현을 못 이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대1로 이기면 뭔가 파워가 잘못된 거지. 근데 놀랍게도 상현 6을 그 제니치 혼자 이겼잖아. 근데 의아했는데 거기 딱 나오더라고. 혈기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뭐 이길 수 있었다. 파워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모습. 근데 나는 너무 초반에 힘을 싣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려나 이 생각을 걱정까지 들 정도였어. 상현 2가 나오는 거 때문이었지. 날개 달린 주랑 충주지, 충주. 상현 2랑 싸울 때 과거의 상을 계속 하잖아. 근데 그 과거의 상의 분량을 보면서 과거의 상을 엄청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사실상 이게 극장판이라기보다 극장판의 퀄리티를 가진 TV 애니메이션의 템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 그리고 영상 퀄리티. 영상 퀄리티는 내가 끝내주던데. 무한성은 좀 압도적이건데. 네, 가운데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안 보고 와서 이해할 것 같은데. 거의 그런 느낌이야. 그냥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팀이고 혈귀라는 몬스터들을 죽이러 왔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해가 되고, 쟤는 누구야? 막 이런 느낌인데 과거의 상을 자꾸 해가지고 걔가 누군지 알려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전 지식이 없어도 거의 될 것 같은 느낌? 마지막 시즌을 재밌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애니메이션이고, 이걸로 완결이 나지 않는 편이라는 거를 무조건 알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맞아. 엄청 늘어진다고 느낄 것 같은? 무장 근처도 못 가고 끝나잖아. 근데 나는 완결이 여기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반대도 괜찮았어? 근데 그 생각은 했지. 중간에 한번 이거 뭐 한 5시간짜리.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을 조명할 때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 이 영화 한편으로 안 끝난다. 한편으로는 안 끝나겠다. 그것만 알면 뭐 나쁘지 않아. 뭐 계속 즐겁게 볼 수 있고, 적을 만나면 그냥 막 주워 패는 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물은 정웅진우가 그냥 주워 패잖아. 근데 이거는 딱 일본 그 왕도 스타일이라서 한 번에 죽여지지도 않고 생각보다 세고, 그리고 끝났나 했는데 끝나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한 과거의 상. 원피스에서 나루토에서도 계속 나오는 무한 과거의 상. 그게 면역이 안 된 사람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게, 왜냐면 과거의 상이 분량이 작지가 않고 도리어 과거의 상이 메인이다 싶을 정도로 분량이 길기 때문에 챙챙챙 하다가 과거의 상 들어가고, 그 과거의 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챙챙챙챙 하다가 또 과거의 상 들어가고, 이런 플롯이니까. 모든 사운드들이 다 그 패턴인 거는 알겠어. 한 3번째 갈 때 이거 좀 회상이 좀 조금 맞나? 이 생각이 나도 한 번은 들었었어.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충주, 그러니까 신호부, 어쨌든 대장님 중 한 명이잖아. 근데 대장님이 자기 필살기를 다 꺼내고 했는데 완패당하고, 완패당할 수 있어. 주가 중국의 처음도 아니고 상현 2한테는 당연히 당할 수 있지. 상현 2가 얼마나 센 존재인데. 근데 흡수되는 장면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와, 그거는 그냥 태우를 맞이한 건 이상이잖아.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충주 신호부의 그 언니가 전대 주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회상이 나온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교주의 과거의 상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이거 회상을 그냥 전부 다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거 분량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거를 먼저 만화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
약간 지겨운 느낌일 건지. 근데 나는 처음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캐릭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만화책이 이 장면까지도 나와 있어? 만화책은 완결돼 있어. 아예 끝나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걸 만화책을 본 사람들은 나 같은 쇼킹함을 갖고 있지 않는 거네. 거의 갖고 있지 않겠지. 나 복 받았네. 그렇지. 조금 더 교차를 하면 어땠을까? 이게 영화가 상현 2 싸움이 있고 상현 6의 싸움은 제니치가 이기고 끝이 나고 상현 3의 싸움이 있었잖아. 근데 요거를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이게 맞았을까? 보기 괜찮았을까? 이게 좀 교차를 하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 교차 편집이 거의 없는 느낌이었잖아. 원작에 대한 너무 존중인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효과들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도 너무 많고 섞으면은 진짜 정신이 없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긴 했을 것 같아. TV 애니를 보는 것 같다고 느낌을 받은 게 시즌 하나야. 한 1, 2, 3편이 상현 2편, 4, 5편이 제니츠 편, 뒤가 이제 산지로 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10편짜리 애니메이션을 갖다는 느낌? 중간에 한번 끊고 싶은 느낌 있잖아. 제니츠까지 끊고 섭섭봤으면 좋겠는 이런 느낌이잖아. 체조라도 한번 하고. 상현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보여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보통은 악한 캐릭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조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푹 빠져라 수준까지 알려주잖아. 근데 참 대조적이었던 거는 상현 2랑 6의 과거는 과거를 봐도 아 그때부터 미친놈이었구나, 그때부터 기회주의자였고 그때부터 사이코패스였고 이런 느낌이라면 상현 3은 아 너무 안타깝다, 환경이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악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착했던 사람이 흑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뭐가 지나쳐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원래부터 악했던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고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러네. 좋았어. 사연이 있고 각자 스타일이 있고 근데 거기에 영웅들도 되게 다르고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데 다 다채롭게 세팅을 해놨지. 이 영화가 현재 예매율로 보면 F1 더 무비를 이기고 올해 최고 흥행작이 될 가능성이 있대. 완전 노베이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 시작하자마부터 막 추락하면서 막 뭔가 압도하면서 시작되니까. 영웅들을 쫙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싸움을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싸움이 선과 악이 너무 명확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강 사이코. 이 여자는 자매가 죽은 결의의 창 이런 사람의 싸움이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거기서 근데 계속 천천히 하나씩 이제 짚어주잖아. 그렇지, 그렇지. 다른 영웅들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보여주니까 이해가 약간 더 빠르게. 처음에 그 영웅들 막 등장할 때 관계성도 살짝 보여주고 성격이 약간씩은 보여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 내가 좋아하는 뱀은 약간 그 여자랑 항상 붙어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그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 이 둘은 약간 커플링이구나. 이 무한성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얼추 보면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어. 보면서 야 이거 앞에 걸 봐야 좀 더 재밌겠네 라는 맞아. 느낌은 들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절대 아니야. 김열의 칼날이 내가 제목을 보고 그림체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유치할 것 같다는 그냥 선입견이 있었어. TV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엄청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는 오히려 뭐야 만화 아직도 봐? 막 성인인데 만화를 보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건 동감이 된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 요즘 영화 한 15,000원 하잖아요? 그게 아깝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일단 시간도 길고 액션도 확실하고 애니메이션 본 사람한테는 되게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검증된 내용인 거지 재밌을 거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있을까? 해리포터도 그렇고 책으로 원래 소설로 봤던 거를 영화로 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있긴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왜 상상력을 더 자극하고 싶다 있을 텐데 근데 요 정도면 귀멸의 칼날 정도면 다들 그냥 차라리 애니메이션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만화에서는 절대 안 느껴지는 게 이 무한한 감각이잖아. 이게 물론 막 엄청 잘 그리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말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득하다. 그 공간감과 이미지가 주는 힘이 되게 컸어. 나는 그 처음에 관세음 보살님이 떨어질 때 확 휘둘러서 그 네.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 그게 너무 멋있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 착륙을 했는데 관세음 보사님만 부셨어, 벽을. 부서서 들어갔어. 철퇴로. 그거 좀 멋있었어. 그래서 내가 순위가 확 바뀌었어. 관세음 보살님이 지금 진짜 멋있는 사람 1로 그냥. 그리고 빠진 건 사실 나비 언니 스토리에 빠진 게 맞지. 나비 언니네 스토리는 정말 어떤 사연에 이렇게 몰입해 본 적이 있나. 나변이 얘기 좀 슬펐다. 이렇게 흡수 되기 전에 그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손동작을 했잖아. 카나에한테 뭔가 신호를 줬어. 그게 난 너무 뭔지 너무 궁금하네.
그거 알려면 2편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이제 소신 발언 좀 해보자면, 보니까 러닝타임 155분이거든요 2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길잖아요. 최소 20분은 더 줄일 수 있었다.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담백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해지는 건 좋아요. 애니메이션이고 귀멸의 칼날이나 소년물이 좀 뜨거운 장르니까 격한 건 좋은데, 좀 더 스피디하게 과거의 상들 좀만 줄였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그거야. 무한성 부분은 무조건 CG를 써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과거의 상 파트는 돈이 덜 들어. 어른들의 사정이 좀 있지 않나. 악당에 대한 몰입을 조금만 덜 느끼게 해주고, 그랬으면 이거보단 템포가 빠를 수 있었다. 소년 만화물의 과거의 상은 보통 신파야. 원피스에서도 닥터 히루루크를 잃고 오열하는 초파, 다리를 잃은 주방장님을 향해 오열하는 상디. 일본 소년 만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과거의 상을 가자마자 또 누가 죽겠네, 이런 느낌으로 좀 클리셰로 많이 느껴진다 이거야. 근데 만화책은 내 리듬대로 해도 된다 이거야. 그 부분들은 팍팍팍 가는데, 영화는 주입이잖아. 그 러닝 타입을 감독이 정한 대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 악당들 사연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기존하고 달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교주 있지, 그 사람 거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사실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되게 예쁘고 귀엽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뒤틀려진 사상이었구나를 느껴서 더 소름 돋고 더 싫었어. 그래서 그 목소리도 싫고 그러니까 치가 떨리더라고 막.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네. 그 얘기도. 그런 한 명 한 명 캐릭터의 서사를 넣은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분량과 호흡에 대한 얘기인 거지. 연출과 편집의 리듬에 대한 얘기인 거지. 아무튼 이렇게 귀멸의 칼날 3일 동안 즐겼는데, 혈기만 생각하면서 보낸 3일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귀멸의 칼날을 만화책이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든 조금이라도 즐겼던 분이면 조금의 시간 지체 없이 바로 보십시오. 그거는 뭐 제로의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머글이라도 괜찮을 겁니다. 볼만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귀살 때 되는 거야.